궁궐에서 왕이 지나가자 궁녀들이 일손을 멈추고 넛을 잃었습니다. 너무 잘생겨서 쳐다보다가 그릇을 깨고 물을 쏟는 일이 다반사였던 왕은 누구였을까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최고의 미남으로 기록된 헌종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834년 6월 조선 궁궐에 비보가 전해집니다. 순조가 승하한 것입니다. 왕위는 손자인 8살 소년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조선 제24대 왕 헌종입니다. 헌종은 효명세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할아버지 순조가 그를 양육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아이였지만 헌종은 유난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궁녀들은 이 어린 왕세손을 볼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눈이 크고 맑았으며 코가 오똑하고 입술이 붉었고 피부가 하얗고 맑아서 마치 옷 같았다고 합니다. 헌종이 즉위했을 때는 너무 어렸기에 할머니인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순원왕후는 안동 김씨 출신으로 이때부터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어린 헌종은 정치적 실권이 없었고 모든 결정은 할머니와 안동 김씨 일가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종 자체는 궁궐 안에서 특별한 존재였는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풍기는 기품이 남달랐고 외모가 너무나 수려해서 보는 이마다 놀랐기 때문입니다. 궁녀들은 어린 왕을 시중들 때마다 이렇게 예쁜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수군거렸고 대신들조차 헌종의 외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헌종은 외모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총명했고 글을 배우는 속도가 빨랐으며 스승들의 가르침을 한 번에 이해했습니다. 특히 경전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역사책에도 관심이 많았으며 어린 나이에 벌써 왕으로서의 자질을 보였습니다. 순원왕후는 손자가 기특했지만 동시에 걱정했는데 헌종이 자라서 친정을 하게 되면 안동 김씨의 권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종은 할머니를 존경했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으며 어른들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만은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 깊고 슬펐습니다. 헌종이 자라면서 궁궐 안에서는 새로운 화제가 생겼습니다. 어린 왕이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헌종은 이미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는데 키가 또래보다 훨씬 컸고 체격이 균형 잡혀 있었으며 무엇보다 얼굴이 점점 더 수려해졌습니다. 궁녀들은 헌종을 볼 때마다 저렇게 잘생긴 왕이 또 있을까 하고 감탄했고 나이든 상궁들조차 헌종만 보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헌종 자신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오히려 공부에 더 집중했고 왕으로서의 책무를 배우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헌종의 외모를 무시할 수 없었고 그가 복도를 지나갈 때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쳐다보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1841년 헌종이 15살이 되었을 때 순원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두고 헌종의 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헌종의 외모는 이미 궁궐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였는데 실록과 각종 기록에도 그의 수려한 인물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성어제에는 헌종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인물이 지극히 수려하고 풍채가 훌륭했으며 보는 이마다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헌종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허리는 가늘고 다리가 길었고 걸음걸이마저 우아했다고 전해집니다.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서 눈썹이 검고 진했으며 눈은 크고 맑아서 마치 별 같았고 코는 높고 입술은 붉어서 마치 그림 속 인물 같았습니다. 헌종이 성년이 되면서 궁궐 안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지나가는 복도에서 궁녀들이 일을 하다가 멈추고 쳐다보는 일이 잦아졌고 때로는 넛을 잃은 채 서 있다가 동료 궁녀에게 팔꿈치로 찔려서야 정신을 차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헌종이 후원을 거닐고 있었는데 멀리서 빨래를 하던 궁녀가 왕을 보고는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옷을 물에 빠뜨렸고 그것을 건지려다가 자신까지 물에 빠질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헌종이 편전으로 가는 길에 차를 나르던 궁녀와 마주쳤는데 궁녀가 왕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손이 떨려서 차를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헌종은 당황한 궁녀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를 본 궁녀는 더욱 얼굴이 빨개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자 환관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이 이동하는 길에 궁녀들을 배치하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궁녀들이 실수를 연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왕의 동선에서 궁녀들을 완전히 치울 수도 없었는데 궁궐의 일은 대부분 궁녀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관들은 묘안을 냈는데 왕이 지나갈 때는 미리 궁녀들에게 알려서 옆을 보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았는데 호기심을 참지 못한 젊은 궁녀들이 몰래 고개를 들어 왕을 훔쳐보다가 역시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이든 상궁들은 젊은 궁녀들을 꾸짖었지만 사실 상궁들 자신도 헌종을 볼 때마다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어떻게 보고도 평정심을 유지하느냐고 속으로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대신들도 헌종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공식 석상에서 왕의 외모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실례였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모두가 헌종의 수려한 인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대신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는데 전하의 인물이 이처럼 빼어나니 이는 하늘이 조선에 내린 복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대신은 중국 사신에게 우리 전하는 용안이 준수하여 천하에 비할 데가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 사신들도 헌종을 아련한 후 조선 왕의 풍채가 훌륭하다고 감탄했으며 이런 평가는 중국 조정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헌종 자신은 이런 평가들을 부담스러워했는데 외모보다는 정치적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어 했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세도 정치의 벽은 높았고 안동 김씨 일가가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헌종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헌종은 학문에 정진했고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며 언젠가는 진정한 왕권을 회복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헌종의 미모에 얽힌 에피소드는 궁궐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헌종이 후원을 산책하던 중 연못가에서 물을 깃던 궁녀와 마주친 사건인데 궁녀가 왕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를 그대로 놓쳐버렸고 물동이는 연못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헌종은 당황한 궁녀를 위로하며 환관에게 새 물동이를 가져다 주라고 명했는데 그 부드러운 목소리와 배려심까지 더해지자 궁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는 헌종이 대전에서 나오는 길에 복도 양옆에 도열해 있던 궁녀들 중 한 명이 왕을 보자마자 기절해버린 사건입니다. 주변 궁녀들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궁녀는 흥분과 긴장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과호흡이 온 것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궁녀들 사이에서는 비밀스러운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밤에 처소에 모여서 헌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데 누가 오늘 왕을 봤는지, 왕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왕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공유하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어떤 궁녀는 헌종을 멀리서라도 보면 그날 하루가 행복하다고 말했고 어떤 궁녀는 왕의 미소를 한 번만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상궁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만 사실 젊은 시절 자신들도 비슷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너무 심하게 꾸짖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왕 앞에서 실수하지 말라고 늘 주의를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의를 줘도 헌종을 마주치면 궁녀들은 어김없이 긴장했고 평소에는 능숙하게 하던 일도 왕 앞에서는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헌종은 15살의 왕비를 맞이했는데 첫 번째 왕비는 김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왕비는 처음 헌종을 봤을 때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 이렇게 잘생겼다는 것에 기쁘면서도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모두 헌종을 좋아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왕비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는데 궁녀들이 헌종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며 왕비는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왕비는 궁녀들을 더욱 엄하게 단속했고 헌종 곁에 예쁜 궁녀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으며 후궁 간택도 최대한 미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헌종 자신은 여색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는데 오히려 정치와 학문에 더 열중했고 궁녀들의 시선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헌종은 자신의 외모가 때로는 불편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내심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헌종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에만 관심을 가졌고 정작 그가 하는 정치적 노력이나 백성을 위한 마음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헌종은 세도 정치를 타파하고 왕권을 회복하고 싶었지만 안동 김씨의 벽은 너무 높았고
할머니 순원 왕후마저 안동 김씨 편이었습니다. 헌종이 개혁을 시도하려 하면 대신들은 왕이 너무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며 반대했고 할머니는 조급하게 굴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헌종은 답답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답답함을 학문과 독서로 풀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언젠가는 진정한 왕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고 이어서 보세요. 1840년대 후반 들어 헌종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서 몸이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헌종은 세도 정치 속에서 무력감을 느꼈고 자신이 왕이면서도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에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식욕도 떨어져서 점점 야위어갔으며 기침이 잦아지고 얼굴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원들이 온갖 약을 썼지만 헌종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궁녀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헌종을 바라봤는데 예전처럼 건강하고 빛나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종의 외모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병들어 야윈 모습조차 애처롭게 아름다웠습니다. 1843년 헌종의 첫 번째 왕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헌종은 깊은 슬픔에 빠졌는데 비록 정략 결혼이었지만 왕비는 헌종의 곁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844년 헌종은 홍씨 집안의 딸과 재혼했는데 두 번째 왕비 역시 헌종의 외모에 놀랐지만 첫 번째 왕비처럼 질투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병든 왕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하지만 헌종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고 1849년에 이르러서는 거동조차 힘들어졌습니다. 23의 젊은 나이였지만 헌종은 이미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고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849년 6월 헌종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침상에 누워 숨을 헐떡이는 헌종을 보며 왕비는 눈물을 흘렸고 궁녀들은 흐느꼈습니다. 대신들이 급히 모여들었지만 이미 헌종을 살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헌종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을 유지했는데 할머니 순원 왕후에게 나라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고 왕비에게는 고생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신하들에게는 백성을 잘 돌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헌종은 23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궁궐은 통곡으로 가득 찼고 특히 궁녀들의 슬픔은 더욱 컸는데 그들에게 헌종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헌종은 1834년부터 1849년까지 15년간 재위했지만 실제로 왕권을 행사한 기간은 그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할머니가 수렴청정을 했고 친정 이후에도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지속되었으며 헌종이 진정한 개혁을 시도하기도 전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헌종에게는 자식이 없었기에 왕위는 반계로 넘어가 철종이 즉위하게 되었고 이는 조선 왕실의 더 큰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헌종이 더 오래 살았더라면 혹은 건강했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총명하고 개혁 의지가 있었던 왕이었기에 세도 정치를 극복하고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고 헌종은 23세의 젊은 나이에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아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조선 최고의 미남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헌종이 세상을 떠난 후 그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평가였는데 세도 정치를 극복하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물에 대한 평가였는데 조선 왕조 500년 중 가장 수려한 외모를 가진 미남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록을 기록한 사관들도 헌종에 대해 인물이 준수하고 풍채가 뛰어났다고 명확히 기록했으며 열성어제에는 더욱 자세한 묘사가 남아있습니다. 후대 학자들도 헌종의 외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인정했고 조선시대 왕들 중 외모 순위를 매기면 헌종이 1위라는 데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헌종의 미모에 얽힌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과장되고 미화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헌종이 지나가면 꽃이 저절로 피었다고 하고 어떤 이야기에서는 헌종을 본 여인이 평생 다른 남자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과장이지만 그만큼 헌종의 외모가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았다는 증거입니다. 궁녀 출신 할머니들이 후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중에는 헌종을 한 번 본 것이 평생의 자랑이었다는 증언도 있고, 헌종의 미소를 받은 날은 평생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는 회상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헌종은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헌종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극 드라마에서 헌종을 다룰 때는 반드시 잘생긴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이 불문율이고, 역사 팬들 사이에서는 현대 연예인 중 누가 헌종과 비슷할지 토론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눈이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배우를, 어떤 이는 차분하고 품위 있는 인상의 배우를 헌종의 이미지와 가장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헌종의 어지는 남아있지 않지만 기록을 바탕으로 상상화가 그려지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그림에서 헌종은 단아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현대인들은 헌종이 만약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틀림없이 최고의 인기를 누렸을 것이라고 상상하며,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 흥미로워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헌종을 단순히 미남왕으로만 기억하는 것은 그에 대한 불완전한 평가일 수 있습니다. 헌종은 외모뿐만 아니라 총명했고 학문을 사랑했으며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비록 세도 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그것은 헌종 개인의 한계라기보다는 시대적 한계였습니다. 헌종이 더 오래 살았더라면, 혹은 더 강력한 지지 세력이 있었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종은 가능성을 꽃피우지 못하고 일찍 진 비운의 왕이었고, 외모라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안타까운 삶이 숨어 있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종이 조선 역사에 남긴 족적은 분명합니다. 짧은 생애였지만 최선을 다해 왕의 역할을 했고, 비록 큰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으로 기억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아름다움도 하나의 가치이고, 헌종은 그 가치를 온전히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헌종 이야기를 들으며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잘생긴 왕이 있었다는 것에 놀라워하고 즐거워하며 그의 짧았던 생애를 안타까워합니다. 헌종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영원히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